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 방향이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국회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자, 먼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방향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인 경우 8%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택가격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1%에서 3%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주택인 경우 12%였는데 6%로, 그리고 법인하고 4주택 이상인 경우 12%였는데 6%로 완화를 하고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 1%에서 3%, 지금 현행 그대로고요. 3주택인 경우 8%에서 4%로, 그리고 법인인 경우, 그리고 4주택 이상인 경우 12%에서 6%로 완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똘똘한 두 채라는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채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고 1%에서 3%까지 부과를 하고, 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따라서 똘똘한 두 채라는 말이 생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책 방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고 이 정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평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물론 다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는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거, 요거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즉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되지 않아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과세를 1년간 유예했는데 2년간 유예하는 걸로 요거는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3년 7월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즉 법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권인 경우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70%인데 앞으로는 45%로,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 60%를 부과된 것을 앞으로는 폐지하겠다. 즉 일반 세율, 즉 다시 말하면 6%부터 45%까지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1년 미만인 경우 70%를 부과하니까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7%까지 하면 77%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소위 아파트 분양권 1억짜리 프리미엄이 1억 붙으면은 세금을 소위 7,7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보면 소위 손피라고 하죠. 손피, 손에 지는 피. 즉 손에 1억만 지어달라. 그러면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줬다면 그만큼 또 양도차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세법상은.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만큼은 지금 분양권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소위 손피라는, 손에 지는 피,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지역 해제 추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현재 지금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수정구, 그리고 광명, 하남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규제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강남을 빼고는 모두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있죠. 주택가격 9억 이하여야 되고요. 대출 한도 5억까지는 소득 한도 없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하겠다. 즉 대출금리가 낮다는 이야기죠. 지금 대출금리가 뭐 거의 한 6%에 육박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LTV를 30%까지 허용하겠다. LTV만 30%를 허용하고요. DTI는 완화를 하지 않습니다. DTI하고 LTV하고는 조금 다르죠.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입니다. 즉 집값이 1억짜리면 3천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LTV인 경우는. DTI나 또는 DSR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소득 대비 대출 규제인데 소득까지는 풀어주지 않고요. 담보 인정 비율만 30%까지 다주택자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전,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2억 한도를 폐지하겠다. 즉 주인이 세입자 보증금 내주기 위해서 대출받는 것은 이제 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전입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게 민간임대 등록제도 부활을 시키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크죠?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겠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0년 장기 임대에 한정한다. 10년, 이제 15년 두 가지로 규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4년도 있었는데 단기 임대는 없어졌죠. 지금 현재는 건설 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부영건설 같은 데서 많이 하죠. 10년간 임대한 후 정부로부터 택지를 싸게 공급받아 가지고 10년간 임대를 하다가 이제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만 허용을 했는데 이제 매입 임대주택도 허용하겠다.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가세를 배제하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적게 낼 수 있겠죠. 이걸 허용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제 세입자들은 이런 민간 등록 임대가 부활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 세입자는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리고요. 세입자가 바뀌어도 바뀐 세입자에게도 종전 세입자에게 받던 금액에서 5%밖에 최대 못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임대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험료는 주인이 75% 내고 세입자가 25%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부기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거 민간임대주택이다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를 하면 사실 대출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아마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되려면 먼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두 가지를 다 해야만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책 중에서 이게 가장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